제17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서울대와 고려대의 2차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팀 모두 1차전이 끝나고 선수들이 퇴장할 때 양팀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명복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네, 특히 AI 수를 그냥 계속 퍼부으면서 MVP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선 선수가 더 큰 박수를 받았네요. 2차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제17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26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요. 총 9점 중에 5점 이상을 가져간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2차전은 릴레이 대국으로 치러지는데요. 3점이 걸려 있고요. 양팀 합계 초반 17분, 중반 20분, 종반 나머지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각 팀당 30분 타임아웃제고요. 1분 이하 시간 초과일 때 5집 공제, 2분 이하 초과일 때 10집 공제, 3분 이하 초과일 때는 15집 공제가 되고요. 3분 초과 시에 시간패가 됩니다. 대진표 살펴볼게요. 서울대와 고려대의 26강전입니다. 1차전은 고려대가 승리하면서 2점을 먼저 획득했어요. 네, 하지만 두 팀 간의 경기는 아직 알 수가 없고요. 또 두 팀이 또 올라가도 이 조선대학교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조선대학교가 작년에 4강까지 오른 바 있는데요. 네. 과연 26강 서울대와 고려대의 대결에서는 누가 승리를 하게 될까요? 이제 서울대학교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에이스 선수들이 대거 등판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1차전에서 승리하는 팀이 그래서 좀 유리하죠. 네. 우리 팀 에이스들을 어떻게 좀 2차전에 갈지, 3차전에 갈지. 근데 2차 진 쪽에서는 무조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고려대학교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맞대결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좀 승부를 길게 볼 것인지 2차전의 전략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서울대학교가 워낙 강자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고려대학교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2차전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17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서울대와 고려대의 2차전입니다. 초반전 선수들이 대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두 팀 모두 친분이 있는 팀이기 네. 때문에 좀 그렇죠. 대국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대화로 긴장을 풀어요. 1회대 때부터 모두 참가를 해서요. 벌써 이제 17년째 같이 하니까요. 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재철 선수가 등판합니다. 에이스 선수를 내보냈어요. 네. 항상 또 초장으로 많이 나오셨는데 그만큼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또 최근에 또 AI로 또 복귀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초반은 자신 있다고 판단하셨겠죠. 고려대학교 선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최강 에이스 멤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터운 허리층을 담당하고 있죠. 네. 항상 대국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도 굉장히 강자들이 많은데 항상 나온다는 거는 지금 소개한 대로 허리층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전 소감으로는 무심하게 둘 수 있다면 점점점이라는 임전 소감을 남겨줬는데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네.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바둑에서 이제 부득 탐승이 제일 어렵다고 하죠. 위기 식결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부득 탐승.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또 비슷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조은현 시작하겠습니다. 구단의 휘호도 네. 무심인데요. 과연 초반전 어떻게 진행될까요? 근데 무심이라고 조은현 사원님이 쓰시는데 바둑은 제일 싸우셔. 네. 이걸 또 이렇게. 또 싸움은 가장 사람이 바둑판에서 가장 나오는 가장 어떻게 보면 치열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김경식 우리 선생님도 유수부쟁선 흐르는 물은 다투지 않는다. 이 무심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쓰신 분 치고 안 싸우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바둑판에서는요. 오늘도 좀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될까요? 자, 고려대와 서울대 오더가 이제 나왔는데요. 서울대는 확실히 제일 최강으로 출전을 해요. 네. 또 이국에서 2차전에서 많이 나오는 멤버인데 김영균 선수가 또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네, 지성욱 선수도 사실 에이스 선수죠. 그래서 지금
항상 이런 이 세 명의 선수가 2차전 때는 거의 전담하다시피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런 오더를 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2차전에서 지면 네. 끝이니까요. 네. 일단 뭐 근데 강팀의 조건이 우리가 또 이 조급해지면 부랴부랴 에이스 등판 아직 그 시기가 안 돼. 에이스 야 빨리빨리 나와. 그래서 그 팀의 어떤 루틴이 무너지거든요. 네. 근데 역시 강팀들은 이기던 치던 그 흐름이 깨진 않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대에서도 더 강한 선수 외칠 수 있지만 결국 3차전까지 간다라고 보고 또 지금 나오는 3명의 선수들이 항상 승률이 높았다는 걸 믿고 네, 일단 그대로 내보내는 거는 인상 깊습니다. 네. 반면 고려대도 김경희 선수와 최병훈 선수가 항상 네, 그런 역할을 해줬고요. 이 박찬호 선수는 좀 젊은 친구인데 네, 김영규 선수와 어떻게 보면 이제 종반 끝내기 맞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지금 보고 고려대가 육성해왔던 친구입니다. 또 빅매치가 준비되어 네. 있네요. 올해는 또 얼마나 또 성장을 했을지도 궁금합니다. 2차전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자, 일단 뭐 지금은 이제 나와 끊는 약점이 너무 눈에 훤해서 네, 이거는 이제 뭐 다 이어놔야 되겠죠. 이어 놓으면은 백도 공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여기 돌을 갖다 놓는 거는 흙이 좀 나와서 싸움을 할 때 도움이 되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글쎄요. 다른 데를 두기에는 약간 부담이 됩니다. 나와 끊는 수가 너무 부담되는데요. 밀어서 밀었네요. 끊어볼 테면 네. 끊어봐라 이렇게 맞받아 쳤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 AI가 얘기하는 거는 약점은 항상 정확하게 지켜라. 이게 AI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아주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정확하게 지켜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미는 수가 나와 끊는 약점도 지키고 또 이쪽에 있는 모양도 좀 도움 주고 네. 또 이게 흙에 띄었을 때 백도로 공격도 하고 이렇게 한 두세 가지 동시에 보거든요. 이게 사람과 AI의 가장 큰 약간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AI는 목적에 충실하다는 거, 사람은 전체적인 판단을 맥락을 판단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오늘 이 밀어가는 수는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사람과 AI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오는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뭐 AI가 얘기하는 수가 다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그렇죠. 없겠죠. 네. AI를 만든 그 컴퓨터 전문가들 항상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AI는 정답이 아니다. 오. 네. 특히 초반은. 아, 특히 초반은. 네. 어떻게 둬도 한 네. 판이니까요. 근데 다만 수많은 그 둘거리 중에서 다만 시각적으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프로들이 거의 다 따라하니까 본인들이 더 좀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또 네. 프로 세계에서는 AI를 공부하는 게 당연한데요. 네. 뭐 이런 대학 동문전 선수들에게는 초반전이 뭐 크게 의미 네. 있진 않죠. 그렇죠. 일예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이게 날짜 걸치고 굳히잖아요. 이렇게 두는 게 우리 바둑 둘 때 제일 많이 두는 정석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상황, 이 정석이 AI는 이 수를 이제 안 두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게 보면은 AI는 이렇게 항상 붙이는 수 두지만 간혹 프로들의 바둑에서도 이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뒀을 때 승률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게 똑같아요. 차이가 나지 않죠. 거의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의 정석이 우린 무조건 나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실제로 AI 돌려보면은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반에 어쨌든 뭐 승부가 결정된 시기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백이 젖혔는데 이게 결국 이제 계속 약점이 두루두루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끊어서 요도를 잡으러 오게 되면은 단 이어야 되는데 단 끊고 나올 때 늘면은 이 축과 이게 맞보기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와 끊는 약점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둬야 된다 그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하지만 이미 밀어 올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겠죠. 이제 그렇게 두면은 아 뭔가 이거는 기세에 뒤졌다. 네. 혹은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가 있죠. 젖혀놓는 것만으로도 약점이 보강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결국은 둬야 돼요. 아, 지금도 AI가 결국은 둬야 된다. 이제 똑같은 메시지 던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당연히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끊었습니다. 최강수로 아니요, 이 수는 저 악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백이 하나 뚫고 막아야죠. 단수 치면은 네. 이어야 되죠. 그럼 저 치면은 막아야 되는데 단수 치면은 넉 점 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돌고 돌아 여기 또 안 둘 수가 없는데 네. 흙이 끊어갖고 후수로 두는 거니까 네. 이게 좋은 수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수부쟁서나 쓰신 분 치고 안 싸울 분은 못 봤다는. 일단 약점이 보여서 네. 끊기는 했는데요. 가장 적극적인 네. 수가 좀 무리수가 네. 됐네요. 아 무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안 좋은 어쨌든 수라고 좋은 볼까요? 수는 아닌데 근데 백이 많으면 둔 수가 잘못이죠. 아, 응징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흙이 있게 되면 돌고 돌아 네, 연결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 어때 우리 거꾸로 백이 흙이 더 잘 됐어요. 그렇네요. 젖혔습니다. 이게 원래 패 맛은 있는데 지금 바로 가요. 아니 팩감이 남아 있나요? 어디 팩감을 보고 들어갔을까요? 네. 이게 보통 두기 네. 전에는 팩감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팩감이 이 팩감은 너무나 대학수 팩감이라 네, 여기밖에 없는데 네, 너무나 악수예요. 네. 와. 자, 그리고 이거를 패를 이겼을 때 백을 잡을 수 있느냐. 근데 여기를 딱 두면은 뚫지를 못해서 잡을 수도 없고 심지어 나와 끊어도 이제는 흙이 단수 치고 막아도 흙이 안 돼요. 좀 패를 건 거는 너무 급했습니다. 네. 찌르는 것까지 팩감으로 네. 사용을 하고요. 지금도 냉정하게 이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원래 이어야 되는데 백이 이건 툭툭 하나씩 끊어 놓으면은 흙이 받기가 다음 수에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재철 선수가 네.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자체로 안 돼요, 흙이. 여기서 대책이 없네요. 하여튼 그 약점은 결국 돌고 돌아. 예, 결국 약점을 정하게 지켜라라는 이 AI의 이 조언은 그것만큼은 일단 정합니다. 그러니까 정석을 어떻게 써라. 이거는 어떻게 AI 말을 따를 필요는 없는데 이 약점을 정하게 지켜라. 이런 부분들은 AI가 제시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네. 지금도 여기서는, 받아야 돼요. 곤란해졌네요. 일단 팩감을 네. 계속 사용하는데요. 이게 지금 밀고 놔야 되는데 단수 치면 여기 이어야 되는데요. 밀고 나가면 자동으로 흙이 잡힙니다. 자동사예요. 지금이라도 막아야 돼요. 기회가 오긴 왔네요. 그러니까 이거 팩감, 이거는 팩감이 아닙니다. 네. 왜냐면 설령 딴에도 흙이 백이 한 칸 뛰면은 얘가 요거 한 집밖에 안 나서 팩감에 들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김바둑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밀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늘기만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늘기만 해도 누가 득인가요? 항상 바둑은 먼저 나간 쪽이 무조건 유리해요. 네, 그 흙이 이렇게 두는 것만 자체로도 손해인데 지금은 더 손해죠. 머리는 백이 먼저 내밀었네요. 네. 먼저 나간 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칸을 빠져 나가요 이렇게 두는 거죠. 하나라도 먼저 나간 쪽이 유리한데 지금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흙의 돌들이 못 살잖아요. 네. 그래서 미는 것 자체가 흙은 대학수입니다. 자, 여기 이제 팩감 겸 여기를 이제 밀어가면은 이 막아야 되는데 여기 또 둬요. 또 둬야 되는데 단수 치면 잊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좀 잡아야 되는데 이게 선수로 이게 떨어지죠. 이 패하는 게 백이 의미가 없습니다. 야,
그래도 이것까지 갑니까? 백도 팩감을 계속 사용하네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오히려 거꾸로 받아주면은 백이 팩감을 여기 두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맥은 맥인데 오히려 흙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 돋버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수가 이제는 안 됩니다. 네. 흙이 요 악수 도 나왔고 이거는 오히려 좀 백이 도와주는 안 수예요. 받았어요.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와. 아니 백이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바둑이 됐는데요. 그런가요? 이거는 뭐 이제 흙이 이거 두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단수 치고 두면은 이게 지금 백이 세 수밖에 안 돼서 이거는 바둑 됐어요. 오. 백이 밀어 팩감을 잘못 썼어요. 네. 우하 쪽에 잡은 걸로는 부족한가요? 아직 안 죽었죠? 네, 이쪽에 백 흙이 날일자 두고 막을 때 이렇게 두면 최소 펜은 남아 있어서 아직 안 죽었어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이제 승부는 길어지겠는데요. 아, 근데 지금 갑자기 또 흙이 좀 좋아졌나 싶은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밀고 여기 손 빼면 안 됩니다. 받았어야 됐는데. 끊고 이어야 되죠? 네. 나가면 이어야 되죠? 젖히면은 이거 지금 젖히면은 잡혔네요.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죽었어요. 지금 흙이 잡혔어요. 지금 이제는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정석 여기를 안 돌 리가 없는데 이거는 못 봤나요? 못 봤습니까? 일단 심리전 아닌가요? 그럴 린 없나요? 김경식 선수도 흙이 지금 갑자기 여기 둘 리는 없거든요. 정수가 여기인데 먼저 손을 뺐으니까요. 자 그럼 이 수를 보냐 못 보냐? 아직 두 선수가 아직 못 봤네요. 이건 아직 못 봤어요. 백이 저기 둘 리가 없거든요. 네, 봤으면. 지금 가도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 초반 선수들이 끝날 때까지 못 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먼저 그 팀에 들어간 선수가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유리한 정도가 아니죠, 지금. 승부가 갈리는 정도죠. 백이 만약에 둘 차례면 게임 끝나는 거고. 네. 흙이 만약에 고대가 여기를 이제 들어와서 여기 뒀다. 그러면 긴 승부인데. 이거 여기 도대체 어떻게 되죠? 어느 팀이 먼저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넘길까요? 분위기는 끊는 분위기예요. 이었어요. 자, 일단 백이 이었네요. 자, 네. 기회인데 지금 여기를 이걸 봤으면 여기 때 당연히 두거든요. 여기 이제 안 지킵니까? 지금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두면 종료 3분전입니다. 이제부터 바둑인데 이제 멈췄네요. 멈추면 보이는 겁니다. 네, 이제 판을 넓게 네. 바라보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거든요. 책 제목인데요. 근데 안 멈추면은 이제 두는 데만 정신 팔리죠. 여기서 김경식 네. 선수가 지켜둘지. 이제 이재철 선수에게도 기회가 와요. 여유가 생겼거든요. 여기 젖혀 있는 이재 것까지 선수. 하면 이제는 이재철 선수에게 손이 돌아왔어요. 지금 AI가 26집은 이건데요. 네. 양쪽 다 못 보고 있었네요. 그러면 중반의 첫 수가 누구 차례냐? 네. 그게 승부 네.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중반의 첫 수가 누구 차례냐? 네, 이게 근데 사실 이 동호인분들 바둑에서는 수도 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는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옆에선 보이니까 옆에서 이제 근질근질 하다가 말을 하면은 이제 말해서 깽판 나고요. 난리 나고. 말을 안 하면 이제 본인이 답답해하고 미치고. 그래서 옆에 있는 게 더 괴로운 게 바로 딱 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백 입장에서는 안 두고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나요? 유리하긴 하죠. 유리한데. 유리하긴 한데. 네. 이 한 수로 끝나니까요. 이제 밀면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흙이- 다시 뭐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넘어가면은 뭐 일단 이 자체가 집으로 한 열 몇 집 이득인데다가 근데 여기서 어쨌든 중장에 들어온 선수들은 이거는 거의 본다고 봐야죠. 네. 분위기로는 거의 100이 돌 확률이 지금 선전입니다. 73%입니다. 또 바둑을 지켜보다가 중간에 들어오는 네. 것이기 때문에 연구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네. 왜냐면 흙은 손 뺄 여유가 없어요. 네. 어떻게 두다 보면은 이렇게 두면 이제 뒤늦게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 돼 버리면은 좀 깝깝하죠. 그래서 흙은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야말로 정말 좀 그날 운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김경식 선수가 침착하게 여기서 좀 손이 멈췄는데요. 시간이 뭐 그렇게 길게 남아있진 않아서 다음 선수에게 넘겨줄까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넘겨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다음 선수가 오더라도 설령 지킨다고 해도 이렇게 연타 얻어맞으면은 나쁜 건 초장전 똑같아요. 대국을 종료하겠습니다. 여기서 초반전이 종료됩니다. 이제 중반전 선수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김경식 선수인데요. 서울대와 고려대 2차전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중반전 선수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제17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서울대와 고려대의 중반전 선수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고려대에서 중반전 선수들이 교체가 됐어요. 네,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미묘한 시점이어서 다음에 첫 수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지성욱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명실상부 서울대 에이스 선수죠. 네, 저는 지성우 선수만큼 바둑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교 들어올 때는 9급 뭐 이랬는데 졸업할 때는 1급이 돼 있더라고요. 와, 대단한데요. 어마어마한 열정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학업과 바둑을 병행해서 실력을 키운 지성욱 선수고요. 고려대에서는 최병윤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이제 고려대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등판을 했는데요. 네, 항상 2차전 중장으로 주로 나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차전 중장은 이 종장 선수에게 잘 연결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지금은 본인이 뭔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되어서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흙은 하변에 약점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좀 불리한 상황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바로 지켜두죠. 어쩔 수가 없죠. 네, 시작하자마자 지켜두었는데요. 네. 근데 하필 보통 백이 이런 데 두거나 이렇게 두는데 이 붙여가는 수를 뒀기 때문에 일단 흔히 이 패감을 쓴 거랑 같은 효과죠. 네. 패를 쓰고 두 번 연타한 효과가 완전 똑같아서 일단 바둑 자체는 흙이 좀 불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또 잘 풀어나가야 네. 될 텐데요. 네. 이제 2차전은 또 페어와는 달리 개인 경기면서 릴레이다 보니까 또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릴레이 경기는 일단 당연히 1차적으로야 초장 중반 이 선수들이 잘 알아서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게 중요한 역할이 릴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장 선수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흔히 계주라고 하죠. 계주에서 잘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바톤을 넘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바둑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은 최병훈 선수는 본인이 역전을 지금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흙은 첫 번째는 요도를 수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백의 모양을 깨야 됩니다. 네. 요 두 개 정도 역할을 하면은 그럼 바둑이 아마 슬슬 만만치 않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흙이 두 개를 동시에 다두기는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백이 지금 당장 손을 빼더라도 한쪽은 백이 가져가는 거니까요. 흙에게는 네. 그 숙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반대로 지성우 선수는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얻어가면은 되는 유리한 상황인데 지금이 바로 첫 번째 기회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공격하다가 흙이 에라 모르겠다 손을 빼버리면은 어쨌든 이 공격을 가다가 또 소득이 없으면 또 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밀어 올리거나
어쨌든 상변적으로 확보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상변의 손이 돌아올 타이밍이 됐는데 네. 과연 지성욱 선수의 다음의 한 수는 어디일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 봐서는 이런 쪽보다는 나와 끊는 거라든지 요 석점 잡겠다라든지 아니면 귀 쪽에도 약간 한 칸 뛰면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자리긴 한데 여기 찝으면은 흙이 두더라도 젖혀서 막지 못해요. 막으면 단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수가 잘 안 나요. 이쪽이. 잡혀 있다고 봐야 네. 되나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사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활이 불안하면 여기 두게 돼 있어요. 아. 또 이제 AI는 지금 이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겠는데요. 네, 역시 뭔가 만들어 가네요. AI는 판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고 사람은 뭔가 아무래도 공격과 어떤 이렇게 좀 쪼이기 이런 게 더 파괴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수가 뭐 지금 딱히 무조건 나쁘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손을 빼더라도 또 손을 빼요, 흙이. 그러면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가정하시면은 이게 어쨌든 하나, 둘, 셋, 네 수고 백이 세 수니까 절대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흙은 여기서 어쨌든 한 번에 기회를 또 얻게 됩니다. 네.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흙의 목이죠. 싸울 수도 있고 손을 빼면서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좀 불안하니까 이런 데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셋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끌리나요? 글쎄, 원래는 이 돌이 약하죠. 그러니까 손 빼는 건 좀 불안하고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사는 게 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5급들은 잡고 살려고 그러고 3급들은 빨리 살려고 그러고 1급은 나가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나가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야지만 이게 나중에 백이 아직 덜 살았으니까요. 자, 근데 백은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를 밀어 올리는 게 이쪽 이제 공격은 그만해라 이거예요. 공격 대상이 아니다라는 네. 거네요. 대상인 거는 맞죠. 대상일 건 있는데 이 대마 불사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도를 공격을 하다가 얘는 안 잡힌다라고 전제한다면은 그러면 결국 요도를 못 잡으면은 백이 중앙에서 집으렸겠어요. 뭐 요거 하나 잡는 게 뭐 득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큰 모양을 키우는 네. 게 가장 좋겠네요. 공격이라는 것도 집을 얻기 위한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거 보면은 어렵게 집질래, 쉽게 집질래. 승리를 추구하는 AI 입장에서는 굳이 어려운 길을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건데요. 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이겨도 멋있게 이겨야 되고 기분 좋게 이겨야 되고 화끈하게 이겨야 되거든요. 역시 화끈한 길을 선택하네요. 네. 일단 흙이 받아주겠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결국 선수권을 아직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이것도 AI는 백이 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해하죠. AI는 여기 이제 둔다는 거 지금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까 중반 들어갈 때 말씀드린 게 흙은 우변의 모양 안정시켜야 되고 상변을 깨야 되는 요 과제가 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만약에 최병헌 선수가 한다면은 거의 베스트다. 이제 하나는 일단 했는데 지성 선수 이제 서울대 입장에서는 또 반대가 되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이게 오히려 백은 원래 되게 편한 건데 지금 이 공격을 이미 선택을 했잖아요. 네. 상변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죠. 원래는 이어야 되는데 있고 백 흙도 빠져나오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향 전환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남아있으니까 막으려면 늘어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분위기는 붙여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네. 압박을 하겠네요. 살짝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돌이 이런 데서 슥 오다 보면은 백도 나와 끊는 약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불안불안해지는 건데요. 네. 이게 백이 마냥 맘 편히 공격하면 안 되겠어요. 네, 지금이라도 떼줘야 돼요. 왜냐면 연결하는 건 공배입니다. 네, 연결은 공배이기 때문에 이쪽은 흙이 어차피 못 둬요.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끊으러 가는 것도 공배입니다. 그래서 공격의 어려움은 공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공격은 공배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건데 역시 네, 끊으러 갑니다. 네. 일단 차단하면서 공격의 이 기회를 네. 계속 엿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치가 이제 14%, 그러니까 10넉집 유리하다. 아까는 17집이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장은 흑이 손을 뺄 수가 없죠. 씌우면 곤란하니까. 네. 그런데 끊고 진행을 해서 이제 나가면은 아까는 백이 요 자리를 두면은 백이 그냥 뭐 완벽하게 유리한데 이 자리에 둘 확률이 백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둘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흑이 갑자기 타고 더 올라가네요. 예, 그러니까 그 이치는 그렇습니다. 예, 백의 입장은 상변을 이제 못 두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상황이죠. 자, 게다가 이제 백이 꽉이었는데, 자, 이 수는 글쎄요, 선수가 됩니까? 선수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밀고, 맞고, 네, 여기 두고, 맞고, 네, 일단은 수가 되진 않아요. 일단은 잘 두면은, 야,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게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패를 하는 게 있긴 한데, 그렇게요. 이것도 잘 받으면 패가 아니군요. 예, 패를 안 해도 됩니다. 안 되네요. 예, 양보해도 됩니다. 자, 이 수가 이제 꾀악수란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도 뭔가를 제가 뭐 잘못 본 게 있나요? 어떤 수를 노리고 두는 걸까요? 제가 너무 어렵게 봤군요. 네. 찔러 놓으면은 예, 이렇게 패가 되는 건데, 네, 너무 어렵게 봤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때 넘어가고, 네, 이쪽을 이제 지켜놔야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넘어가는 게 있네요. 지금 분위기로는 어쨌든 뭐 좀 넘겨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백은 선수로 네.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중앙을 살리는 게 맞죠. 어쨌든 간에. 네, 중앙을 살려야지만 지금 이제 흑이 끊는 게 요 자리거든요. 네. 이제 끊는 것도 노리고 여기도 급소 때리면서 자, 이도에 대한 공격을 노리는 거니까 자, 어쨌든 뭐 이제부터 또 어려운 바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네요. 흑이 이어주면 안 되고. 네,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이게 또 네. 좋은 수순이네요. 네. 지금 최병 선수가 이 수를 좀 봐야 되는 입장이군요. 네. 네. 자, 그쪽으로 살까요? 그냥 네. 살았습니다. 자, 백은 여기서 멈춰야 돼요. 네, 여기서 멈춰야 되고, 지금은 이제 여기를 이제 다짜고짜 둘 수는 없는데, 여기서 멈추고, 뭐 있던지, 여기 지키던지, 중앙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넉점은 어떻게 보면은 백이 잘 된 거는 분명히 맞는데, 원래는 이제 흑이 이게 잡혀 있는 돌이거든요. 원래는. 네. 약간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너무 선물에 집착하다 보면은 네, 거꾸로 이제 공격을 거꾸로 당해요. 역습도 있네요. 네, 그게 그거, 역습이요. 네, 살려고 하면 또 여기 당하고 또 요거 빠져나오면 또 이쪽에 탁 씌우면은 여기도 이제 불안정하죠. 네. 네, 그래서 따라서 백은 이쪽부터 나가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넉점에 연연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위기 십결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0가지다. 근데 제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일 텐데 10가지가 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번이 제일 볼 때는 어려운 순서인 것 같아요. 1번이 이제 부득 탐승이라 그래서 욕심을 버린 게 제일 어려운 거고 이 중에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소치대입니다. 많이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네. 작은 거를 버리고 큰 걸 얻어라. 이게 바둑에 둘 때 네 번째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1급 기량을 갖고 있는 이 선수들은 사소치대 정도는 내가 이제 넘어갔다. 네, 지성 선수도 이걸 살리지 않고 돌은 요건 4개짜리고 요건 하나짜리지만 지금 이쪽이 더 중요한 돌입니다. 네. 또 중요한 자리를 네. 찾아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흑이 백이 이걸 찔러가는 수가 악수예요. 찔렀다가는 흑이 이제 호구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흑이 느는 수가 또 아주 받기가 껄끄러워져요. 2이면 늘어서 이게 대형 수상전이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즉 2패가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백이 좀 유리한데 어쨌든 이 형태가 돼버리면은 흔히 이게 이제 오궁도화라고 해서 이게 오궁 모양이지 않습니까? 좀 신경 쓰이겠네요. 네, 8집이에요. 네. 8수예요. 그럼 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8대 8이에요. 만만치 않죠. 그렇네요. 백은 요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흑은 지금 요 자리가 어떻게 보면 호구 자리 급소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상대가 찔러주길 기다려야 됩니다. 네. 자, 뭐 형세로는 백이 유리한 거는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상의 어려움은 훨씬 더 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뭐 넉점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건 이제 전형적인 요석이죠. 흑이 다 살아가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살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빠져나오면 또 여기 얻어맞으면 백이 또 만만치 않아요. 나가줘야 되면은 결국에는 흑이 이쪽을 둘 기회가 한 번은 옵니다. 그럼 바둑은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또 만만치 않아지고요. 네. 그 두 개를 어쨌든 뒀으니까. 이어서. 야, 이거는 찌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찌르겠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보고 있네요. 여기를 두면은 찔러서 상대를 압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받아줬어요. 흑이 좀 모험을 좀 했어야 되네요. 거기는 좀 기다렸어야 됩니다. 조금 아쉬운 장면입니다.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지켜두었는데요. 이러면 다시 백에게 기회가 또 왔어요. 그렇죠. 상변을 들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네.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99% 찔렀거든요. 네. 여기 있겠다는 의도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호구가 훨씬 나은 모양인데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여기 두면서 여기에 이제 맛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수는 아무 의미가 없죠. 여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위험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구간이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늘었을 때 그 흑 한 점이 지켜져 있다고 해도 늘었을 때 밑으로 붙이면 안 되나요? 그럼 또 이제 되긴 되는데 이게 백이 안 되나요? 붙이면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놓고 떠야 되는 거죠. 이 모양이. 최소한 놓고 떠야 되고 빅이 패가 되면 결국 후수로 다 메워줘야 되죠. 그렇네요. 이건 백이 부담이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 또 나갔습니다. 야, 이게 여기를 이제 여기부터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흑이 일단 당연히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온 다음에 어쨌든 이쪽에 대한 그 기회가 종장 선수에게 올 것 같네요. 네. 뭐 판은 중앙 전투에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중반전은요. 이게 전투의 역설이라는 건데 네. 전투를 하다 보면 싸우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 맛에 바둑을 두는 건데 이 전투라는 거는 집이 생기는 행동이 아니에요. 네. 실속이 없다 이 얘기죠. 이 실속이 없으니까 그냥 재미에 취해서 두다가 큰데 다 뺏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금 큰 자리가 이제 상변이다 보니까 상변을 서로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싸움에 좀 취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성동격서라고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좀 밀어달라 이건데 이런 식이 되면은 요 돌이 지금 자연적으로 아주 갇혀버리죠. 네. 이건 또 백이 위험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슬슬 나와야 되고 흑도 이렇게 막히는 건 좀 부담되니까 하나 밀어줄 텐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상변의 모양이 깨진다는 거는 백도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나오려고 했는데 손이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공격을 퍼붓다 보면은 3분 전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네. 이 공격을 멈춰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요. 좀 고민을 했던 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흑은 원래는 요 자리를 하나 선수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가야 됩니다. 해놔야 되는 거는 그래야지 젖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아, 밑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이제 여기를 받지는 않습니다. 네, 손 빼겠죠. 네. 이쪽을 막으면은 이게 또 뭐가 괴롭냐면은 초반에는 흑이 똑같은 모양에서 이렇게 2단져서 패를 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거꾸로 백이 젖히고 나중에 패를 내는 수를 백이 거꾸로 노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이제 패를 이기려고 할 때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막혀 있어야지 잡죠. 네, 흑이 마늘 묻은 수가 이게 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젖히고 막을 때 이게 패한 수가 있어서 이게 아주 산 게 아닙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입구자가 더 아쉬운 네. 수가 됐네요. 뭐 완생을 네. 한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게 어떻게든 뚫고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흑은 지금은 좀 아니긴 하는데 어쨌든 나가서 살아야지 이 사활에 안 걸리게 되는데 내 돌이 막히면 이게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활에 꼭 걸려요. 네. 네. 네, 붙여 나왔는데 원래는 흑은 요 자리가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을 때 젖혀도 요 자리는 이제 의미가 없죠. 네. 근데 지금은 딱 막히는 꼴이 되니까 흑이 갇혀버렸어요. 갇히면 또 사월이 문제가 되죠. 한 번 더 받아야 되나요? 여기 들어가고. 종료 1분 전입니다. 막을 때 여기 들어가면 이게 옥집이 돼서 네. 옥집이 되니까 여기서 두 집이 나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와, 이걸 한 번 더 네. 받아둬야 된다는 게 흑은 너무 괴로운데요? 그래서 이제 붙여 나왔는데 백은 지금 이제 늘어주면은 일단 막혀요. 어떻게든 네. 다 막히는 모양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젖히려고 하면 이제 백 흑이 역으로 반발할 겁니다. 지금 종장 선수에게 맡긴 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결국 바톤을 잘 넘겨야 됩니다. 네. 바톤을 넘길 때가 제일 위험한 구간입니다. 또 서울대는 종반전에 네. 든든한 김영균 선수가 기다리고 있기 네.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쓰면서 순서를 넘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400m 이제 4명의 선수가 펼치는 계주 경기 보시는 거 똑같다 보시면 돼요. 중단전 대국을 종료하겠습니다. 중반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서울대와 고려대 2차전인데요. 이제 서울대가 크게 앞서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17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서울대와 고려대의 종반전입니다. 서울대가 많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에이스 선수가 등판하는데요. 서울대 김형균 선수입니다. 컴퓨터공학부 01학번이고요. 임전 소감으로는 한판 둘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네. 겸손한 각오를 밝혀줬습니다. 네. 일단 페어 대국에 나왔던 오경환 선수와 지금 김영규 선수가 서울대학교에서 항상 에이스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가장 강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고려대에서는 박찬우 선수가 등판하는데요. 1호 학번입니다. 네. 어린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네. 근데 매년 이제 바둑 실력이 좋아지면서 박찬 선수가 급기야는 2차전에 가장 중요하던 종장으로 이제 선수 뛰게 됐는데 네. 1년 동안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심리학과이기 때문에 이 바둑과 심리학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에 소주 한잔 하면서 물어봤어요. 중단전 대국을 바둑은 시작하겠습니다.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심리학과 나오니까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바둑 뚫 때만 안 된다고. 뭔가 이게 연구 대상일 수도 있겠어요. 네. 바둑이. 나중에 논문으로 하나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써주면 좋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바둑은 지금
네, 늘어서 역시 돋네요. 그러니까 젖히는 수도 약간 불안하고 반대로 둬도 뻥 뚫려요. 그러니까 느는 수만이 흙을 가두는 수인데 어쨌든 뭐 좋은 선택을 했고요. 네. 이제 흙은 좀 답답하게 됐습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김연균 네. 선수가 꿰뚫고 있겠죠. 손을 빼자니 사활이 너무 부담되죠. 네. 손을 빼면 사활이 문제고 이걸 뭔가 지켜내면은 이제 상변이 막힘과 동시에 너무 커져 버려서 역전 자체가 좀 불가능해질 것 같고. 이제는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 왔거든요. 백도요. 이 AI가 이제 굳이 단점을 얘기한다면은 네. AI는 이 역전을 시키질 않아요. 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역전을 시키질 않아서 바둑이 이렇게 좀 많이 불리할 때는 AI를 따르면은 이제 무난하게 집니다. 어차피 진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무리해서 뭐 이렇게 그렇죠. 변화를 구하진 않는군요. 네, AI는 적게 지는 쪽으로 가죠. 아. 그러니까 역전을 시키는 쪽이 아니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적게 지는 건 지키는 거고 네. 승부를 거는 거는 손 빼는 거다 이거예요. 아. 이 사활로 승부를 거는 게 어쨌든 뭐 확률은 낮다는 건 알지만 결국 승부를 거는 방법과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보통 이제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단수치고 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와 여기 맞보기잖아요. 차단도 안 돼요. 네, 지금 안 되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잊고 나서 또 뚫으러 가야 되는데 뚫게 되면은 지금 이 모양이 이쪽에 돌이 끊어지면은 흙은 이제 완벽하게 사활이 너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설령 이쪽이 이제 끊어서 흙을 백을 가뒀다고 쳐도 이렇게 요 자리가 선수가 돼서요. 사는 데는 큰 의미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흙은 정말 손 빼고 상변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겠네요. 뭐 지금 일단 뭐 와서 지금은 승부를 걸어야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좋은 수라기보다는 네. 변화를 만드는 가장 최선의 길인 것 같네요. 박찬우 선수 고민이 네, 많이 되죠. 불리한 상황이라서 네. 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뭐 사실 아무런 조언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일단은 네. 이었고요. 일단 이었습니다. 백도 받아야겠죠? 백은 근데 이제 받는 방법은 이제 호구 쳐서 두는 게 왜냐면 뒤로 백이 흙이 젖혀도 굳이 끊을 필요가 없고 근데 뒤로 호구 치면 어차피 다 연결이 되니까 결국 흙이 있긴 이었는데 호구 쳐서 두었다는 얘기는 흙이 나가는 게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 집이 또 생기죠. 자, 그래도 있고 일단 호구 치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지금 더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손은 빼야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나가는 길이 막히면 이렇게 잘 두는 분들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나가야 되는데요. 팍 들어가는 거는 결국 이제 여기 두고 밀어 올리면 자 여기 두고 이으면 막아서 여기서 그냥 새롭게 터전을 마련하는 거죠. 흙의 백의 모양을 푹 깨러 가야 됩니다. 역시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활이 네. 걱정이 됐나 봐요. 이게 돌이 갇혀버리면 1급들도 어쩔 수 없다. 네. 1급도 두 집 안 나면 다 죽거든요. 이게 보이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이제 백은 이제 흙이 늘 걸 대비한 거죠. 혹시해서. 네. 한 점을 잡아두면서 네. 지켰고요. 근데 어쨌든 거길 받았어요. 오, 이거는 백이 점수를 많이 깎아먹는 일이죠. 일단 흙은 사활이 문제가 없게 됐고 네. 자 이제 승부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흙이 여기를 이었을 때 결국 여길 이 자리가 이제 급소기 때문에 거길 뺏기면은 백은 그러니까 두 집이 안 납니다. 어차피. 계속 예. 맛은 남아 있네요. 자, 이제- 두 집이 어차피 안 나서 지금은 좀 변수가 있는데 네. 붙이는 건 어떤가요? 1차전 때도 나왔죠. 예, 이건 지금 뒤로 양보해 버리면 별거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호구 자리를 두고 이렇게 와야지 백이 고민을 하죠. 아, 근데 이거는 1급 바둑에서 여기 두는 1급은 없습니다. 이걸 잡을 수 있는 돌이 아니라는 거 뻔히 알거든요. 네. 어차피 지금 불안한 판에 겨우 요 정도는 뭐 아주 편하게 양보하는 거죠. 박찬우 선수가 또 중요한 순간에 실수가 나왔는데 김영균 선수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늘어주기만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거길 막아요. 뺐어요. 야, 봐도 오, 이거- 모르겠는데요. 거길 막을 이유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귀 사활을 보고 있는 건가요?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흙은 좀 불리한 마당에 요지 이런 거 따질 게 있겠습니까? 네, 연결하고 백이 지켜야 되죠. 이때 네, 지키면은 흙이 어쨌든 여기 두면은 이 승부를 가야겠네요. 뭐 어쨌든 바둑이 됐습니다. 네. 이거 백이 잡으러 오든지 뭘 하든지 여기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자, 승부 걸어야죠. 이때 안 상변은- 걸면 걸 데가 없어요. 상변은 흙이 깼습니다. 이게 잡으러 가려면 패 없이 잡으러 가려면 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들어가고 뭐 이쪽 이제 두면은 흙이 두면은 자 여기 잡으러 가는 건데 일단 잡으러 가는 수가 대손해 수인데다가 이제 어쨌든 이쪽이 마늘모 두고 집 없애러 오고 또 마늘모 두면은 없애야 되죠. 일단 뛰어나간 애를 다시 잡으러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네요. 이 수는 근데- 지금 이제 안 죽어요. 이제는. 네, 패도 안 되나요? 여기 두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 백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잘못이에요. 그렇네요. 거기에 넣나요? 야, 이거는 실수인데요. 이거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살더라도 실수예요. 자, 우선은 뭐 이제 이거 한 방 맞으면은 일단 빠르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요걸 막았을 때 네. 이게 살더라도 이게 백이 이런 식으로 살긴 사는데 두 점이 잡히니까 흙의 집이 이제 다 날아간다는 뜻이고요. 일단 급소 한 방에 무엇보다도 이제 젖히고 패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백도 계속 노리겠네요. 이거는 이제 이 봐도 의외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도 저렇게 잡으러 가는 게 집으로 손해수예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 김영규 선수도 뭔가 뭐 당연히 형세 판단이라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어렵긴 한데 여기를 두면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여기를 둘 때 이거 너무 쉽게 자체로 살아 있거든요. 사활에는 이젠 문제가 없는 돌이네요. 네,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잡으러 가요? 지금? 그렇게까지요? 이건 잡히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모르죠. 뭐 어쨌든 잡힐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두는 거는 그래서 백이 좀 뭘 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흙이 이 수는 흙이 좀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했어야 됩니다. 단수 얻어 맞으면 사월에 집이 또 무너집니다. 반대로 나가면서요. 우변 쪽에 백사활을 네. 보는 거군요. 이게 이제 불리하다 보고 네. 승부를 자꾸 거는데 마지막 승부수인가요? 근데 이 형태는 우선은 이게 여길 둬도 쉽게 보면은 끊어진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막히니까 이 돌이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가 막혔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게 막으면은 끊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죠. 네. 여기를 막으면 여기를 그게 둬야 안 되나요? 되는데 네. 그냥 살아 있어요 자체로. 사월이. 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 둬야지만 잡으러 가는데요. 근데 넘어가면은 이거는 여기 둬도 단수 따낼 수가 없죠. 뒤로 치면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네요. 박찬호 선수가. 이건 오히려 좀 더 여유 있게 좀 갔으면 이상하게 김영규 선수가 지금 약간 오히려 평범한 마무리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보면 기회가 왔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네, 사는 게 승부가 되다 보니까 네, 김영균 선수도 네, 좀 신중하게 두고 있습니다. 정답은 뭐 제가 뭐 이거 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둬서 흑이 이기는 바둑이 아니니까. 네. 막는 순간 백승은 확정입니다. 그냥 이거는. 네. 사활에 문제가 없어서 근데 만약에 변수라고 친다면 여기 두는 거죠. 왜냐면 날일자로 안 받고 이거 주고 그냥 또 이렇다고 뭐 잡는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좀 변화의 여지가 있긴 하죠. 그렇네요. 반발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둘째치고 하여튼 막는 수를 두는 순간 적어도 흑이 백을 잡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김영균 선수가 찾아낼까요? 일단 끊었습니다. 끊었어요. 끊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죠. 네, 절대 선수인데다가 또 따낸 것까지 선수니까. 네. 네, 이거는 이제 뭐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이걸 따내면 큰일 나네요. 큰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당합니다. 이건 차단은 되네요. 네, 절대 선수가 아니에요. 오. 끊더라도 이으면 네, 이거는 단수가 돼서 이건 절대 선수 아니니까 네, 하나 끊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수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때려내는 것까지 선수를 네. 하고요. 하여튼 뭐 제일 쉬운 거는 여기인데 지금 뭐 이 고수들은 항상 네, 쉽게 살질 않아요. 뭐 이런 걸 둔다든지 뭐 이게 잡힐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또, 이득이 되는 네, 교환을 먼저 하겠죠. 원숭이도 나무에 터 떨어질 때 있는 거고, 네. 토끼도 네, 넘어질 때 있는 거고. 왠지 모르게 긴장이 네.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요. 그렇죠? 고수도 착각할 수 있는 거고. 네. 서울대에서 검토할 때도 지금 마음 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활이 걸리면 누구나 떨린 법입니다. 과연 여기서 네, 지금 막는 수가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수고요. 한 칸을 들여다보는 거는 둘 수는 있는데 원래는 이쪽으로 들여다봐서 여기 집을 지어야 되니까 손해 수고. 막으면 제일 깔끔한데. 자, 하여튼 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선택했을까요? 제가 왜 막는 수 안 둘 것 같아요. 일단 네. 들여다보고요. 그러니까 막는 수가 산다는 거는 쉬운데 일단 여기를 외면했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다른 걸 보고 있다는 얘기죠. 뭘 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걸 보고 있을까요? 자, 과연 여기서 이제 맞고 버티나요? 근데 궁도는 이거는 어떤가요? 사활이 이것도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사활의 난이도는 좀 팍 올라간다고 봐야죠. 정말 어렵네요. 이거는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수입니다. 네. 이 100대 말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원래 이거 긴장할 곳이 전혀 아닌데 우리가 왜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이거면은 끝나는데 여기 네. 둘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네, 넘는 거하고 호구 치는 거 맛보기로 그냥 너무 간단하게 끝이 나 있는데 이 쉬운 자리에서 고민할 때는 뭔가 이제 다른 걸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김영균 선수의 네. 시간도 계속 가고요. 그렇죠. 이게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졌어요 지금은. 예. 에이스인 김영균 선수도 이렇게 네. 좀 수가 안 보일 때가 있네요. 산다는 게 그래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네요. 어쩌면 박찬우 선수가 네. 정말 이 그렇죠. 김영균 선수에게 맞춤 네. 노림수를 가져간 걸 수도 있겠어요. AI는 이제 저는 이제 맞고 그냥 빨리 살아라 이건데 AI는 어떤 이게 더 쉽다라고 얘기는 하네요. 네, 봤습니다. 사람은 막을 것 같고 네. AI는 뭐 좀 다르게 둡니다. 그래도 최선의 수를 찾아갔는데요. 네. 일단 사이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문제될 건 없죠. 네. 네, 늘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이제 뭐 이게 제일 쉽죠 여기 두는 게. 또 두 번째. 근데 여기 둬도 지금 어디 둬도 죽을 돈은 아니고 제일 쉬운 거. 그러니까 막을 때는 마음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집에도 벌겠다 이런 걸 다 내어놓은 수니까 그 다음에 세트로 이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백은 살아두면서 또 위기를 넘겼는데요. 네, 좀 이거 두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흙이 또 음.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두고 손을 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받아야 되는데 야, 이제부터는 백의 시간이죠. 네, 그 수는 뭐 아직까지는 선수가 됩니다. 왜냐면 들어가고 받을 때 치중감이 잡히니까 네. 아직까지는 선수인데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냐 이렇게 두면은 요 한 점 잡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어주고 백은 이제 살면은 됩니다. 자, 지금 요 하나 살리는 거는 아직 이게 덜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 서양의 격언 중에 이 사람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이런 격언이 있답니다. 어떤 뜻인가요? B는 이제 탄생이라는 뜻이죠. 아, 네. 벌스의 네, B인가요? 제가 영어가 안 돼서 부탁을 드립니다. D는 이제 죽음의 의미가 있죠. 아, 네. 그러면 그 사이에 C가 있다 이거예요. C가 뭐냐? 이제 초이스, 네, 선택이다. 그래서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격언인데 그렇군요. 바둑은 이 B와 D 사이에 P가 있습니다. P요? 네. P가 뭔가요? 아, 패요. 아, 삶과 죽음 사이에 사활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 와, 이 패가 있거든요. 명언인데요. 네, 그렇죠. 절멸명언이죠. 오늘 이유민 캐스터를 웃기기 위한 저의 목적이 드디어 네, 성공한 것 같은데. 너무 맞춤 개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젖히고 막을 때 이 패가 남아 있다. 바둑에서는. 그 얘가 패요. 이게 못 살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백은 받았어요. 지금도 있죠. 예. 바둑에서 사활. 사활은 삶과 죽음 사이에 패가 있다. 예. 그래서 바둑에서는 패를 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흑도 최선을 두죠. 백도 최선을 두죠. 그러면 서로 충돌이 날 거 아니에요. 네. 충돌 지점이 가운데가 네, 바로 패입니다. 패. 그래서 고수 바둑은 패가 많이 나오니까 패를 두려워하면 고수가 못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웃음과 교훈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명언이네요. B와 D 사이의 P. 못 잊을 것 같은데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제가 했다는 얘기는 또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백은 흑은 또 괴로워졌습니다. 근데 반상 위에서도 괴로운데 시간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흔히 양패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이 패를 이제 못 이긴다는 얘기니까. 네. 이 패를 못 이기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또 괴로운 일이 또 생겨요. 어떤 일이죠? 여기에 또 이제 또 패가 나요. 아, 그러니까 고수의 바둑은 패의 연속이다. 네, 이런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이 돌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중반전 보신 분들은 뭐 많이 이제 보셔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살아나가면은 흑이 백이 뭐 20몇 집을 이기고 이게 잡으면은 뭐 어려운 바둑이다. 이제 그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그것 중 하나가 이유가 바로 여기를 두는 순간 흑은 패를 없애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기 날 확률이 높죠 지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못 둔다고 가정한다면은 네. 네 이게 또 패예요. 지금. 흑은 좀 이제 고달프게 됐습니다. 괴로움의 연속이네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전 선수는 시간도 없고 집도 없고 세력도 없고 네, 이럴 때는 그냥 열심히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분위기는 김영민 선수가 쉽게 마무리한 건 아니었어요. 네. 계속 뭔가 수를 내려가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돼요. 패하러 올 때까지. 그건 또 무슨 얘기냐. 바둑에서 역전을 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내가 이제 졌으니까 상대도를 잡으러 가겠죠, 당연히. 네. 잡으러 가는 거. 오, 두 번째가 내가 막 들어가갖고 다 깨면 이기잖아요. 내 돌을 잡히게 만드는 거. 네. 세 번째가 패예요. 근데 어쨌든 패를 하고 있잖아요.
패를 하고 있으면은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셋 중에 하나니까 바둑은 아직 몰라요. 그렇군요. 뭐 흑도 계속 기회를 노려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패가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네. 어쨌든 귀의 패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고려대학교 이득을 보는 5집 쪽으로 경쟁이 선택을 있습니다. 했고요. 고려대는 근데 어쩌면 요거는 고려대 입장에서는 좀 이제 슬픈 상황입니다. 네. 이게 서울대가 항상 바둑을 대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동경대, 일본의 동경대와의 교류전을 꽤 오래 했어요. 네. 또 그게 바둑을 잘 두는 그렇죠. 비결이지 않을까. 네. 일본을 대표하는 또 이제 동경대와 45년째인가요? 네, 44주년을 맞았다고 네.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가면서 두 대학의 선수들이 시합을 교류전을 펼치는데 네. 77년에 첫 번째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무려 40년이 넘은 교류인데 뭐 다른 스포츠 경기 중에서는 최장기간 네. 지금 교류라고 합니다. 아, 이제 이런 기록을 보기가 힘든데 서울대와 동경대가 계속 네.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요. 항상 서울대는 이렇게 바둑을 즐기는 모습이 참 네, 보기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바둑이 일본을 넘어섰잖아요. 네. 그 오래전에 넘어서서 약간은 시큰둥한데 음. 77년도를 되돌려 보면은 한국 바둑이 아직 일본한테 힘을 못 쓰던 시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바둑으로는 서울대가 동경대를 이겼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네, 국가 차원에서 굉장한 네, 어떤 큰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래된 시합을 꾸준하게 이어가셨군요. 야, 조심해야죠, 백이. 또 덜컥 뒀다가 또 이게 곤란해지죠. 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위험 구간이에요, 백이. 연결을 그럼 그냥 해야 되나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나요? 일단 그냥 연결을 해야 되고 이렇게요. 두 번째는 혹시 이렇게 둘 때 사고 안 나려면 뒤로 빼야 돼요. 여기서도 기회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또 어쨌든 간에 만만치 않은 거죠. 어. 네.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김영균 선수가 이런 실수를 할 선수는 아니네요. 이제 두 팀 모두 시간 관리는 잘 해야겠는데 박찬우 선수가 네. 시간이 좀 모자라죠. 어쨌든 뭐 흑은 무조건 해야 돼요. 네. 패를 지금 뭐 이래지나 저래 똑같고 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막 나가고 뭐 이거 늘고 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백도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렇게 막 둬야 돼요 지금. 최대한 버텨가야 네, 되는데요. 뭐 좀 여기 이제 둬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오. 방법이 없어요. 예, 지금 이것도 백이 여기 뻥 뚫렸어요. 어쨌든 간에. 네. 이거 계속 약간 지금 시간은 어쨌든 간에 뭐 바둑은 백도 지금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방심하면 안 되겠는데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백이 여기 둔 상황에서 흑이 이제 냅다 손을 뺀 거라 여기 또 둬요?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오. 이거 뭐 이제 고려대학교 승부 열집 걸러 가야죠. 네. 여기서 안 걸면 언제 겁니까? 패를 좀 키워갈 기회가 왔는데요. 야,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거기 젖혀요. 늘어야죠. 이거는 넘어갔어요. 흑이 좋은 기회가 날렸네요.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거는 뜻하지 않게. 근데 오늘 분위기가 이 김영균 선수가 뭔가 마무리가 좀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았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지금 여기서 승부는 걸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건 나중 문제고. 아쉽네요. 근데 지금 흑도 팩감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 있죠. 네. 이쪽도 팩감이 있고 뭐 어쨌든 이 형태는 또 자체 팩감도 있고 서울대학교 5집 또 여기 두는 게 다 경쟁하겠습니다. 팩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손에 패고 뭐거나 그냥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승부가 났네요. 이거는. 왜냐면은 여길 둘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잡히니까 도로패를 걸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꽃놀이패가 돼버려서 흑이 뭐 시간도 없고 패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전 여기 단수 쳐도 끝났어요. 지금은. 그렇군요. 네. 이거는 원래 흑이 잡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백이 조금만 이득을 봐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뜻하지 않게 기회가 마지막에 왔네요. 네. 근데 그래서 바둑 역시 끝낼 때까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박찬우 선수가 그 기회를 놓친 게 참 고려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깊게 남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2차전은 네. 이 그러니까 최종 선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 역할을 최근에는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제 맡아간 추세이긴 한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요게 이제 여기 뒀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죠. 요 돌이 잡혀서. 네. 차단을 네. 해도 백은 살아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3차전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3차전에는 정말 양 팀 다 어떤 선수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제 두 팀 네. 모두 우승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에이스 선수가 중복 출전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흔히 얘기하는 1.5군들이 모두 총 출동하게 되죠. 네. 그 중에서도 주장이 2점을 차지하니까 주장전이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이 최후의 서울대학교 1인, 공지하고 최후의 있습니다. 1인을 과연 각 팀에서 누구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3차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두 선수 손이 굉장히 빨라서 네, 지금 시간 해제를 하고 아직도 마무리가 될까요? 많았죠 지금. 네, 여기 지금 두 집짜리가 있었고. 근데 네. 두 네, 집짜리 두 집 됐나요, 두면 이제 네, 해제가 이제 해제하겠습니다. 됐네요. 네, 해제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편하게 마무리를 해야죠. 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극적으로 마무리는 하게 됐는데 이게 참 네. 결과가 박찬호 선수가 좀 너무 늦게 투입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까지 좀 괴로워하는 박찬호 선수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회 온 거는 알았거든요. 바둑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네, 결국 승부를 던지지 못한 박찬호 선수가 아쉬운 기회를 놓쳤네요. 또 그리고 그 B와 D 사이의 패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네. 패로 기회가 올 뻔했어요. 저는 저의 흑역사가 될 것 같은데 괜히 했네요. 너무 인상 깊게 남아서 이 선수들도 좀 새겨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까지. 네. 어쨌든 이게 바둑은 참 그래서 재밌죠. 네. 끝까지 이렇게 좀 불리했던 바둑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기회가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오는구나. 제가 보기엔 마지막에 승부 걸었으면 김영선 선수가 당황하게 되니까요. 흔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11집과 26집, 15집 차이네요. 21집에 이제 26집 반입니다. 26집 반이네요. 덤과 이제 공제가 또 차이가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가 126집 반승을 거둡니다. 유리했던 바둑을 김영균 선수가 마지막까지 지켜내면서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박찬우 선수는 마지막에 기회를 놓친 게 정말 아쉬움이 크게 남을 것 같네요. 네. 2차전의 종장은 정말 야구로 치면 마지막 마무리 선수거든요. 네. 정말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판에서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전 서울대학교가 가져가면서 3점으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던 2차전이었는데요. 결국 서울대가 승리하면서 역전을 하네요. 네. 일단 서울대 멤버 구성에 서울대가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초반부터 백이 잘 풀렸죠. 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쉬운 판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두 텀 초반을 만들었던 서울대 이재철 선수의 보이지 않는 공이 승리로 이끌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3차전이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개인전으로 치러지고요. 역시 주장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올해 벌어지는 대학 동문전은 항상 2대0 승부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오랜만에 3차전에 아주 치열한 승부를 또 보게 됐습니다. 과연 마지막 3차전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바둑TV는 항상 쉽고 편한 해설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만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